자, 삼정의 문란부터 다시 얘기해요. 삼정. 자, 삼정이 전정, 분정, 한국이랬잖아. 그죠? 그럼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했었죠? 그렇지. 밭전자니까 이게 농경지랬지? 자, 분정은 뭐고? 군대겠지? 맞지? 그럼 조선의 군대에 대한 제도가 뭐냐면 양인계명제라고 해서 16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조선은 또 좋은 나라다. 돈 내면 군대 안 간다. 세금으로 떼우면 된다. 알겠습니까? 분정에서 세금 어떻게 띵땅 쳐먹겠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거예요. 충무상 빨리 치는 거. 그래, 백골증포, 황구청정, 강연체. 이게 뭐야? 요것보다 앞에 애들. 요거 뒤에 어르신. 그 다음에 죽은 사람까지. 야, 백골증포는 솔직히 너무 노양심 아이가? 맞잖아. 너무 노양심이잖아. 대놓고 자,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 정우야. 전정, 군정, 한국 중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 그리고 한국을 제일 힘들었어. 헤드 덮지 말고. 아까 그 공유 파일에 보면 이 파일 있잖아. 그 보면서 같이 하셔야죠. 내가 빨리 문장님 쫄라고 유료 버전으로 바꿀게. 알겠죠? 이 제일 골 때리는 게 한국이야. 제일 골 때리는 게. 제일 골 때리는 게 한국인데, 요거는 뭐냐면, 한국이 원래 어떤 용도로 쓰였노? 정우야. 한국. 원래. 대출이야. 국가가 해주는 대출이라고. 이게 춘대 추납의 빈민분을 제도거든? 뭐라고? 보릿고개란 말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쌀농사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잖아. 그럼 먹을 거 좀 있지. 맞지? 그러면 그 다음 가을, 그 추수한 다음부터 다음 봄이 올 때까지 뭐 하노? 두루가리로 보리를 심는다고. 그런데 겨울에는 보리가 커갈 때 먹을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배고파, 안 고파? 그냥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그때 국가에 쌀로 냈던 세금을 그 쌀을 국가에서 대출을 해줘. 빌려줘. 그리고 추수하고 다시 갚는 거야. 이자 쭉 꾸번져가지고. 국가 대출이니까. 그럼 이거 비싸겠나, 안 비싸겠나? 비싸. 안 비싸. 야, 국가 대출이 비싸면, 야, 개인 대출이 뭐 사채업자야? 난리가 나겠지요? 그죠? 이게 원래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과 의창, 이게 발전된 거야. 항상 빈민국유는 국가가 중요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쁜 놈의 오리랑 평간오리 분들께서 이놈의 시끼들이 국가 쌀 가지고 개인이 사치놀이해. 이게 황국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쌀을 빌려줘야 되는데 모래를 빌려줘. 그 장난질 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뭐 대루주고 말로 먹기 그런 것도 있고 장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건 이거야. 소윤이가 대출이 필요 없어. 근데 갖다 줘. 대출했잖아. 이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와, 나 이건 머리 아픕니다, 진짜 이거.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사기치는 루틴을 배웠죠. 맞잖아. 그럼 이 사기를, 자, 전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노? 운영지 관리 책을 만든. 책을 만든다. 야, 국가에서 책을 만들면 있잖아. 문서를 만들어야지. 문서. 국가에서 땅 문서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 아이가? 그죠. 맞잖아. 어디에서 얼마의 땅은 누구 거다, 여기서 세금 얼마 낸다, 이거 정해놓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야?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양전사업.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사업 다시 말해서 우리 요 교재 뭐라고 돼 있노? 토지 대장에 누락돼 있는 토지 다 조건한다. 토지 대장을 다시 맞춘다. 땅우서 맞춘다 이 말 아이가. 그 이런 거 사기 칠 수 있나 인마? 절대 사기 못 쳐요. 맞죠? 자, 그다음에 군정은 뭐고? 군대 가는 거 해야 될까 아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조선 후기에 영조가 군대에 대한 세금, 군정에 대한 제도를 하나 새로 만든 게 있어. 뭔지 아나? 시험 쳤는데 영조 제도. 균형법이야. 균형법 내용이 뭐고? 군포 두 필의 합비를 줄여주는 거거든. 부족부는 뭐 하노? 성년군관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별장을 징수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지.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정우야? 몰라? 이건 몰라? 이거 설명드린 적 없어? 조선시대 사람의 신분 제도가 원래는 이거야. 피라미드야. 이게 뭘로 바뀌어? 신분 팔기. 수박바에서 역수박바로 바뀐단 말이야. 이 이유가 뭐야? 그 조금 팔기. 조선 후기에 이게 신분제 동요거든? 그래서 뭐 족보매매. 근데 족보매매보다 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뭐고? 납속죄과 공명처. 납속이, 봐봐. 임진왜란 하고 나서 조선에 돈 있나? 조선에 돈 1도 없어. 그지? 그러니까 세금을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야. 국민들 대상으로. 아니, 사기는 아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뭔가를 파는 거야. 신분을 파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납속을 하면 공명첨을 주거든. 공명, 이름 적는 칸이 빈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우가 노비였는데 외란 때 노비 문서가 불탔어요. 그럼 임진왜란 때 저 선조 도망갈 때 제일 처음에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 질렀다 하지. 그 경복궁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불 지른 데가 어디냐면 장예원이라는 데에 불 질러요. 거기가 뭐냐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노비 문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노비 문서 없어졌어. 근데 전쟁 기간에 우리 정우가 저 일본군 답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랑 좀 친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군이 밀리기 전에 갈아타기를 잘해가지고 애국자로 변신했습니다. 신분은 노비인데 돈은 많아 보라. 돈 대빵 많겠지. 그럼 납속하는 거야. 국가에 납속하는 거야. 그럼 공명첩을 줘. 거기 이름에 이름 적는 칸에 뭐 한정우 이렇게 세 글자 적지. 노비가 대번에 양반으로 바뀌는 거야. 인생 역전 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정우는 자기의 족보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뭔가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캐시가 있나 없나? 캐시 있지. 얘는 지금 돈 많이 벌어놨는데요. 캐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집안 가서 족보에 자기 이름 세 글자 적는 거야. 그럼 일순간에 신분이 뒤바뀐 거야. 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씨. 이씨. 박씨. 박이 없고. 야, 박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김씨, 이씨, 박씨들은 한 8대조 올라가 보면 할아버님께서 돌쇠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김이박이 족보매매 제일 많이 됐거든. 그리고 여기서 최상급이 뭐냐면 전주희 씨야. 전주희 씨가 이성계 왕족이잖아. 이성계. 이성계가 전주희 씨거든. 이거 여기에서 약간 보고평이 뭐냐면 밀양박 씨. 밀양박 씨가 가격도 좀 적절해. 너 생각해봐. 우리나라 박씨 진짜 많단 말이야. 전부 다 밀양박 씨야. 김씨는 뭐 김해김도 있고 저기 뭐고 경주 김씨도 있고 좀 갈리는데 맞지? 박씨는 전부 다 밀양박 씨야. 박혁거 세자손. 와. 무슨 밀양박 씨가 번식력이 좋아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양반은 내 안 내?
세금 안 내거든. 아까 서원 가면 서원 학생이면 세금 안 낸다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평민들이 세금 내야 되는데 평민의 수가 줄었어 안 줄었어? 플러스. 그럼 얘네들한테 세금을 다 때려내라고 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세금 깎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더 심해졌겠나 안 심해졌겠나? 더 심해졌겠지. 더 심해졌겠지. 그럼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라? 호포제입니다. 뭐라고? 호포제. 양반! 너네도 이제 세금 내. 양반도 세금 내. 그럼 요거는 또 빨간색으로 칠해줘야 되겠죠? 양반들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이제 세금 내란다 이가. 좋아하건다 싫어하건다. 싫어하겠지. 이해됐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복. 환복이 제일 골 때렸는데 그럼 이게 뭐고? 국가의 세금으로 받은 쌀을 정부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 아이가? 맞죠?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창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사창제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창제 돼 있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가 개인이거든. 개인? 누구? 개인이 개인이란 말이야. 이게 개인이라는 의미란 말이야. 개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관리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남천동에 한 4대째 살고 여기서 인품이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해서 존경받는 어르신 이런 분들 계시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야. 설마 동네 사람 등쳐먹겠나?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좀 인증받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맡기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아야 뭐야? 야, 키 컸다고 이제 택배 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미션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배운 거야. 미션 두 개. 앞에 뭐야? 세도 정치 때문에 왕권이 약해져 있는 거 다시 회복시키고. 왜? 그래야지 지가 뭔가를 할 거야, 이가. 그죠? 두 번째,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지금 권력을 못 잡어. 잡을 수가 없어. 왜? 세도 정치 기간 때문에 이게 안 잡혀가지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잖아. 대표적으로 뭐야? 홍경래의 날, 임술농민봉기 이런 거 나오잖아. 됐나? 됐어요. 자, 요 밑에 확인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외국 애들이 들어온다고 했었지. 이양선 출몰이라고 했었잖아. 맞죠? 맞죠? 이제 대외적인 걸 좀 얘기합시다. 대외적인 걸. 야, 제국주의란 말 들어봤지? 제국주의가 뭐야? 제국주의. 아니다, 요거부터 하자. 제국이 뭐야, 제국? 어? 황제가 있는 나라. 그래도 되고. 지수야, 제국이 뭐야?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도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기억나는 거 당장 기억이 잘 안 나요? 규성아, 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어. 응. 어디? 대영제국. 오케이, 대영제국. 대영제국. 또
또 몽골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징기스칸. 그 다음에 뭐 일본도 대일본 제국이란 말을 쓰지. 맞지? 얘들은 좀 약간 좀 이상하잖아.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눈이 돈다, 이가. 헨노!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눈이 딱 입이 지가지고, 그냥 무조건 돌격업이라는. 또! 야, 내가 생각했던 제국이 왜 안 나오지? 독일 제국. 예? 독일이라는 제국. 독일도 1차 세계대전 독일 제국이라고 합니다. 아니, 확실히 통제가 있던 걸 기억했어. 비례를 밀세. 미국 제국. 야, 미국은 제국이란 말 안 해. 제국 인정이 있어. 미국은 제국이라고 안 하는 게 미국은 왕이 있었던 적이 없어. 역사가 너무 짧아. 그래. 그 키 작은 저 대머리 뻑가 아이씨 한 명 있다, 이가. 그래, 나폴레옹.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제국이 안 나온다니까. 무슨 제국을 생각?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맞잖아, 로마 제국. 이거 유명하지. 이 제일 유명한 제국인데 왜 이게 안 나와?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안 나왔어. 오스만 제국. 오스만도 제국이지. 근데 제국이라고 했잖아. 제국이랑. 맞잖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마케도니아 제국. 그것도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케도니아 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들어가면 대빵 큰 나라야. 대빵 큰 나라. 지극끼리만 막 찌빠찌빠하고 노는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제국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겠노? 제국이지. 아니지. 제국을, 넓히. 그렇지. 메이크하자. 제국을 메이크하자 이거잖아. 맞아. 그 제국 만들기. 근데 야, 제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아하, 이 자본주의 노예들. 야, 정말 네 친구를 많다. 힘. 사람. 힘. 근데 그 힘이 이제 돈에서 나오는 거 맞지. 틀리진 않았지. 자, 그러면 제국주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산업혁명에서부터 나와. 무슨 혁명? 산업혁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산업혁명 키워드가 뭐야? 네 글자.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키워드 네 글자. 누가 말했노 방금? 정확하게 얘기했어. 이전이가.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 알겠습니까? 그럼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노? 원료, 노동력, 까지는 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상품을 만들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시장까지 필요해. 시장까지 필요해. 그 원료 산지, 노동력 산지, 상품 판매 시장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자? 자신의 땅을 넓혀야 된다. 그럼 신규지 개척하자 이 말 아이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의 밥을 하자 이 말이겠지. 그쵸? 맞잖아. 틀린 말은 아니긴 그래. 그러면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3A로 가야 돼. 3A. 3A가 뭐겠노?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아버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많이 갔어. 이미 갔잖아. 대항해 시대부터 막 가기 시작했잖아. 근데 알고 있었는데 식민지 하러 가지 못했던 땅이 어디고? 특히 어디? 동아시아 지역까지 오는 거야. 동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거야. 동아시아 지역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이 아시아가 어디겠노? 중국, 일본, 한국이야. 왜 중국부터 적냐면 유럽 애들은 일본과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특히 조선에는 관심이 1도 없어. 왜? 너무 작아. 작아. 빨아 먹을 게 없어. 야, 중국 가봐. 중국 지금 인구가 얼마고? 셀 수 없죠. 한 13억에서 근데 한 14억? 뭐 15억 정도.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우리 도희가 맛있는 100원짜리 과자를 만들어서 중국 15억 명들이 한 명이 한 번씩 사 먹었어. 얼마야? 매출이. 1,500억이야. 100원짜리 하나씩 팔아서 1,500억이야. 하루에 한 개씩 팔아서 1,500억이야.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팔리면 얼마야? 4조 5천억이야. 그럼 장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중국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얘네들도 했겠나? 당연히 했겠지. 근데 중국은 문을 열어, 안 열어? 중국 해금 정책이 문 안 열거든. 유럽 애들이 와서 계속 장사합시다, 장사합시다, 장사합시다. 계속 줄을 이렇게 딱 한 군데 열어줘. 어디? 광저우만 열어줘. 광저우. 공행을 통해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봐봐. 근데 이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식민지는 다른 애들 줘, 안 줘? 죽을 거지. 네. 지낼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점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거. 그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 신경 써, 안 써? 안 쓰죠.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야. 그럼 침략적인 성격을 가지니까 우리가 쟤네들보다 세, 안 세? 세야 돼, 안 세야 돼? 세야 되는 거야. 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노? 우리가 너네보다 세고 센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혹시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사이. 에헤이. 전문용어로 뭔지 알아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아니.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는 거. 알겠습니까? 발전된 우리가 발전되지 않은 너네를 다스리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어디로 가? 백인 우월주의로 갈 거야. 이렇게. 맞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여기서 오는 거야. 그 일본도 나중에 이거 써먹어. 조선 지배할 때. 탈아입구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탈아입구. 아시아. 그렇지.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 이미? 불아파, 유럽, 불아파라고 하거든. 불아파에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사회 진화론적 입장에서 발전돼 있는 사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러니 발전되지 않은 너네는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좀 그렇죠, 저 원숭이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빼고 먼저 다 열려. 어디부터 열려? 최대 시장 어디부터 가겠노? 중국부터 가는 거야, 중국. 어디부터 간다고? 중국.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청이라고 해도 되죠. 맞지? 자, 그래서 뭐 아편전쟁.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문이 열려, 안 열려? 문이 열리지. 어디가 열어? 영국입니다. 중국의 문을 연 건 어디라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청의 아편 민수출 이거 상강무역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사 시간에 관해서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야 이거 영국이 좀 너무했다. 야 팔아도 뽕을 팔이 어떡해.
중독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중국 전체 성인 남자 40%가 아편 중독이었대. 이때 당시 외국 애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인부로 쓰거나 뭐 어떻게 해서 쓰잖아. 못 쓴대. 아편하면 늘어지거든 애들이.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일을 시킬 수 있겠나? 이러고 시켜 일을. 중국 국가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걸 하면 돼, 안 돼? 되죠.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그 말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관리입니다. 린짜오시,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광동에 가서 아편을 몰수해서 버리는데, 야, 이것도 버릴 때도 문제네. 아편을 태우면 안 돼. 연기가 나와서. 그 여기에 전부 다 맛이야. 에이, 다 이러고 있을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석회랑 바닷물이랑 넣고 중화시키고 막 이래. 근데 그게 몰수해서 폐기한 게 중국 전체 인구가 동시에 아편을 피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럼 돈이 얼마겠노? 그럼 이걸 파트 영국은 가만히 있겠나? 눈 돌지. 그러니까 전쟁 난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조약? 난징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을 연보고 뭐 홍콩 주고 이런 거야. 알겠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 중간에 평천운동 빼고 양무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운동? 이게 중체 서용이거든.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지. 체가 몸이거든. 중국권 유지하고 몸은 중국 거고 사용하는 건 어디 거? 서양 그렇지. 그럼 한 번에 바꾸는 거야? 서서히 바꾸는 거야? 서서요. 자, 이걸 점진적 개혁이라고 한다. 알았나? 네. 자, 그 다음에 일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본이 개항하는 것도 뭐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나라 거 잘 받아들이고 하잖아. 중국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은 진짜 잘 뺏기죠. 그죠? 중국 아이폰 뺏긴 거 봤나? 겉모양은 아이폰인데 안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은 생각 외우기 때까지 되게 보수적이야. 알겠나? 일본이 유일하게 문을 열었던 나라가 어딘 줄 아나? 아니야. 우리나라 아니야. 중국 서양 세력 중에 딱 한 군데한테 문 열었었어. 네덜란드 그렇지, 네덜란드. 그래서 난학이라는 게 발전했거든. 난카코라고 해서. 왜냐면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고 얘기했었어. 화란국. 그래서 난학이라고 했어. 혹시 연항구가 어딘 줄 아나? 딱 한 군데 열었는데. 아니다. 쓰시마 짬뽕탕 유명한데. 그렇지. 나가사키만 열었다. 나가사키만.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열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표류에서 왔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 그럼 가는 어디 가다가 그 배포 사진 갖고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가 올 거야. 자, 근데 일본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 에도 맞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쪽 가문인데. 자, 미국의 무력 시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포함 외교라고 하거든. 뭐라고? 이게 뭐냐면 앞에 와서 깔짝거리면서 대포 쏜다고 겁주는 거라고. 알겠지? 이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 문 연 거는 미국이지. 일본은. 그래서 미일 붙인 조약이고. 무슨 조약? 그러면서 일본은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어. 급격히 현대화가 돼. 그게 무슨 사건? 메이지 유신이다. 한 번에 근대화가 되거든. 한 번에. 그러니까 일본 애들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 그리고 일본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봉건적 신분제가 한 번에 무너진단 말이야. 사무라이 계급 한 번에 없어져. 지방의 영주를 폐번치현해가지고 전부 다
중앙집권화로 만들 때 그때부터 다 그냥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뭐냐면 일본은 신분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간호가 달려지는 거야.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자, 주모, 퀴즈. 집안에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자신의 능력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기관이 뭘까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일하는 어떤 직업이 자신의 능력치를 가지고 인정받기 제일 쉬워. 뭘까? 정치. 응? 아니야, 정치. 야, 정치도 약간 뿌리 있어야 된다, 이거. 돈 없으면 정치 못해요. 과학자? 군인. 군인이라고. 승진이 제일 빠르잖아. 뭐만 있으면, 전쟁만 있으면. 전쟁터에서 공만 세우면, 야, 옛날에도 그렇잖아. 노비가 한 번에 평민 되는 게 군대 전공을 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일본의 엘리트들이 군대로 모여. 군대로 모여.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이야. 전쟁. 그건 조금 좀 뒤에 이야기고. 정우야 정신 차리라니. 자, 그러면 왜 새 물결이 막 요동을 치는 동아시아에? 근데 조선만 조용해. 조선만 조용해. 자, 이제 조선합니다. 조선합니다. 자, 조선에서는 일단은 이양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아. 그 다음에 하멜, 벨테브레 이런 사람들이 표류자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서양인들에 대해서도 알아. 근데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어.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단순하게 배우면 대원군은 외국을 대박 싫어한다 이렇게 배우거든.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병인박해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 병인박해의 원인을 보면 이거야. 자, 러시아의 남하거든. 뭐라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 야, 러시아 하면 어떤 느낌이고? 예? 푸틴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술을 잘 마시고. 그렇지. 야, 러시아 애들이 술을 왜 잘 먹겠노? 술이. 추워. 정말 춥단 말이야. 야, 이때 당시 세계적으로 큰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해군이 중요해, 해군이. 왜냐면, 식민지 개척하러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러시아는, 진해 땅도 너무 넓어. 아니지. 아, 맞다. 겨울 되면 한국가 더 얼어. 부동산도 그렇고. 추워서 부동한 게 없어. 그래서 이때 당시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야. 북해 쪽으로 있는. 바다로 유럽으로 가겠다 이건 거야, 얘네들.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바로 한국가 얼어. 맞죠? 그럼 얘네는 최대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 처음부터 아시아 쪽으로 온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제 유럽 쪽으로 가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크림반도 그쪽으로 내려가. 근데 러시아가 올 때마다 항상 견제했던 애들이 있어. 누굴까? 영국. 러시아가 투르크 쪽으로,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 쪽으로 내려오니까 러투 전쟁이 일어나거든? 투르크를 뒤에서 도와줬던 게 영국이야. 일본 막혔지. 이번 어디로 가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란 그쪽으로. 근데 거기 누구 땅이 영국 땅이야. 옆에 인도가 영국이니까. 근데 막히지. 러시아가 고민을 하다가 2차 아편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땅, 그쪽 땅을 러시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아시아 쪽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옆에 이웃이라고 하면 문어빵 먹는 친구들하고 저희 짜장이들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보드카 먹는 스키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웅군 입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야. 누가?
대원군이 흥선 대원군이 위기감을 느낀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거든. 알겠어? 프랑스 선교사들을 매개체로 해서 프랑스와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대원군이 덧버리고 외국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노?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합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높은 사람이 까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하나 안 하나 하지. 근데 얘네는 기브 앤 테이크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협상 과정 중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대원군한테 뭘 요구하냐면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달라 이런 말을 한대. 근데 대원군은 무슨 생각하겠노? 일단 좀 우리 일부터 해결하고 성공하면 줄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조선의 정서랑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신분제를 부정하잖아. 아, 신분제를 부정하잖아. 조선의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니? 가만히 1도 안 있겠죠. 맞죠? 그 대원군도 근데 이런 국가 나라의 모습인데 흥선대원군 집에 외국 애들이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이 천주쟁이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어떻게 되겠노? 안 좋아질 거였지. 근데 걸렸어. 저런. 소문이 난 거야. 대원군 집에 천주쟁이들이 그것도 양놈들이 왔다 갔다 한다. 대원군은 뭐라겠노? 인정하겠니? 노노노 그런 일 없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게 좀 복합적으로 지금 겹쳤지. 그렇죠. 그래서 병인박해가 시작이 돼. 천주제를 탄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 프랑스 선교사가 죽는데 자, 이 병인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야 이것도 웃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너럴 시어머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자,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 상선. 미국 상선이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평양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니 통상을 요구할 거면 한강을 거슬러 와서 여기 대원군 만나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가 성길이 오빠가 아니구나. 저 재명이 형님 만나야 되는데 이마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은이 만난대. 잘못 간대. 완전 들어. 완전 잘못 간대. 길 잘못 간 거야. 근데 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박교수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제너럴 시어머너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하냐 난파당했다고 하거든. 도와주세요. 헬프미 한다. 헬프미.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도 그 헬프미 하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도와줍니다. 뭐 식량도 없다. 배도 고치고 도와주고 이랬는데 이 제너럴 시어머너 선원들이 이제 약탈하고 민간인 불신 막 이렇게 좀 나쁜 짓을 우리 또 조선인들 이런 거 보고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죠. 참지 않지요. 바로 박살내쁩니다. 박살내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네 학교에서 순서 문제가 나오면 병인박해, 병인 양육 이렇게 쓰는 순간 바로 틀려. 병인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너럴 시어머너가 백기를 잘못하고 와서 정은이 만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가 나오면 병인박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병인 양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순서 문제 진짜 트릭으로 내기 쉽죠?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자, 프랑스 애들이 프랑스 선두사 죽은 건 알았어.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우리 프랑스 국기에 푸른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줄게요. 병인박해, 병인양요. 이렇게 프랑스로. 맞죠? 맞죠? 병인박해 원인으로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자, 양요가 총 두 개가 있어요. 병인양요가 있고 신비양요가 있고. 자, 이거를 문제 풀 때 순수의 문제 풀이를 위해서 수업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치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 문수산성에서 막았던 한성근의 부대와 정족산성에서 막았던 양헌수의 부대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암기 포인트입니다, 이게. 암기 포인트입니다. 그 키워드 뭐야? 프랑스 병인밖에 병인양요, 문주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헌수. 이렇게 세트가 돼야 돼. 문제 풀 때는. 알았습니까? 프랑스 애들이, 야, 프랑스, 중국에 있는 극동함 대원들 이거 맹동 안 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야, 우리, 조선인들은 어디 나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벌판에서 싸우면 무조건 져. 못 이겨. 근데 우리나라는 종특이 있어. 막는 건 기똥찬다. 끝판대장이다. 막는 건 진짜 세계 끝판대장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죠? 그 징기스칸이 몽골하고도 40년 막았잖아. 몽골이 우리한테 전쟁해서 완전 이긴 게 아니야. 그거 우리가 지치고, 우리 못하겠다. 그냥 우리 진짜 않게 이렇게 한 거야. 맞죠? 막는 건 끝판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애들이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래 하겠지. 그자? 근데 뭐라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그래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관 도서 약탈해 가잖아. 됐어, 안 됐어?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1866년에 좀 시끌시끌했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가 이야, 이 또 웃긴 놈 하나 나온다. 오페레트 동굴 사건. 무슨 사건? 나는 독일인이거든. 독일인이거든. 그래서 오페레트 동굴 사건은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독일 국기에 노란색 들어가니까.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거든요. 남영군.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갖고 이 시신 가지고 대원군을 협박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선인들은 선조에 대한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근데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쓸 때, 묘자리를 쓸 때 풍수생이한테 물어봐. 추천 좀 해도. 두 군데 추천해 줍니다. 하나는 이게 예산이가 홍성에 있을 건데 충남에 있거든. 태안반도 쪽에. 지금의 남영군 묘자리. 또 한 군데는 지금의 어디더라? 현대 본사에 있는 데인가? 하여튼 그 자리야 지금. 알겠나?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대 본사에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네가 묘자리 쓰면 자손 만대가 먹고 살 만한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근데 지금 남영군 묘에 가면 네 자손 중에 황제가 2명이 나올 것이다. 왕도 아닌 황제야. 근데 이게 팩트잖아. 대한제국 황제 2이가 대원군 아들과 손자죠. 고종 황제와 수종 황제. 야, 너네는 황제 할래, 돈 할래? 우리 정우는 돈 할 거고, 100%. 이준이도 돈 할 거고. 황제 다 필요 없다, 이럴 거 아이가. 대원군은 뭘 선택한 거야? 황제.
황제를 선택한 거야. 실제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유적지 답사를 좀 많이 다녀보면 대충 풍수지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남원군 묘에 갔을 때, 와, 진짜 명당이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 풍수지리가 좋아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자리에는 원래 되게 큰 절이 있었어.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치워야지. 무서워요. 저를 어떻게 하고? 부숴요. 무서워요. 절이 불지릅니다. 아유. 그럼 대원군이 남원군 묘를 여기 만들어. 알겠나? 나쁜. 자, 이 정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도굴 방지 시스템 정도는 안 해놨겠나? 당연히 해놨겠지. 야, 정우야, 도굴의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고? 도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지. 스피드입니다. 빨리 하고 빨리 캐서 빨리 튀어야 돼. 그게 도굴이야. 야, 도굴하는데 누가 텐트 쳐놓고 1년 동안 계속 타고 있겠냐. 그죠? 팔아갔어. 천주교 신자 뭐 안내해가지고 팔아갔어. 오페레트가. 팔아갔는데 이게 막 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파는데 갑자기 안 파져. 딩딩딩딩 이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덤을 깁스해놨습니다. 관 위를 석고를 덮어놨고. 그럼 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지금은 두두두두두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할 시간 있어? 없어? 스피드가 없잖아. 마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떠. 감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돌아가. 망했죠. 그냥 가면 돼. 근데 이거는 옛날 선생님, 저 대학교 은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세요. 가는데 뭐라도 건져야 되나, 안 건져야 되나. 건져요. 마을을 지나가는데, 옛날 초가집 대문 옆에 보면 외양간이 있거든요. 단호가 한 마리. 그치. 아이, 이 스테이크 썰어 먹으면 좋을 거. 소를 훔쳐가야죠. 소를 훔쳐가려고 들어가. 근데 소가 따라가, 안 따라가. 소가 충성심이 강하거든. 근데 소랑 실갱이를 하다가 갑자기 꽃기호 이렇게. 꽃기호가 뭐야? 아침 떴어요. 알람 아니야. 사람. 집 주인이 나오는 이러고. 거야. 근데 뭐 이상한 머리가 누렇고 이런, 뭐 눈코 이러는데 우리 집 소를 훔쳐가려고 하네? 그래서 벽도 끝에 잡았어. 잡았어. 그래서 덕원 강화로 끌고 가. 그 소잡이로 잡혀있을까, 아이가. 근데 이제 덕원 군수도 지금 멘붕이 온 거야. 이마한테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돼. 시부리 저는 뭐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남영군 묘지기가 행에 큰일 났으면 이러면서 막 맨발로 막 뛰어오는 거야. 왜? 뭔 일인데? 아니, 최고 권력자 아버지 묘가 도굴된 거야, 지금. 와, 이 큰일 났는데,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 몰골을 보니까, 야, 너가 옷이 와 그래, 드럽노? 이 도깨형 상을 들고 있노? 그냥 알고 보니까 얘들 판 거야. 훔치죠. 그럼 걸린 거야. 이거 그러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그걸 걸린. 외세에 대한 부정적 성격이 정말 강해지는 거야. 그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 아이가. 맞죠? 제일 끔찍한.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잖아. 대형군 일단은 열이 맥스치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야, 이 또 미국이 뒷북치네. 신미양요가 나옵니다. 신미양요. 자, 미국 국기에 붉은색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 미국 붉은색으로 내가 표현할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로 쳐들어와. 신미양요입니다. 선생님, 프랑스는 바보는데 미국은 왜 5년 걸렸죠? 특히 이상하지 않나? 근데 많이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럴까? 너무 더 멀어서? 아니. 미국 내부 사정이 안 좋아. 남북전쟁 직후거든. 그러니까 그 내부 사정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지. 미국 본토에서도 뭐 신경 쓰겠나? 그것도 지금 이거 군인들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 상선이 그랬는데
이거 부시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또 강화도로 와. 자,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 돼? 병인양요는 문수잔성과 정족산성에서 한성근 장군과 양은수 장군만 한다. 신미양요는 광선고 전투에서 어재현 장군이 막았다. 막은 건 아니야. 결국은 광선군은 함락되고 어재현 장군은 전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싸우는 거를 보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야들 아니깝다. 이해됐나? 그러면 대웅군은 이제 아마 오페리트 도굴 사건이 결정타 했던 것 같아. 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외국이랑 놀겠다 안 놀겠다? 나는 절대 저 양놈 뭐 새끼들 저 얼굴 허연 애들 머리 누런 애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금수라고 해. 사자 같다면서. 알겠나? 절대 상종 안 한다. 나는 전마디가 놀지 않겠다. 무슨 비를 건립하노? 축하비를 건립합니다. 정국이. 나는 쟤들이랑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겠다. 맞죠? 맞죠? 오케이?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야? 자주성 수. 아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 번 왔는데 바로 틀렸잖아. 그럼 우린 막았어, 안 막았어? 막긴 막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존심은 지켰지, 존심은. 그죠? 근데 한계는 근대화가 지연됩니다. 역사는 if가 없잖아. if가 없지만 if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850년대 1850년과 60년 사이에 일본과 미국 일본이 언제더라? 1860년이고 50 하여튼 그때 정도 개항이 되거든요. 문이 열려. 병인양요 때 만약에 개항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제2외국어 프랑스어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가 아니고 봉주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막아냈잖아.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보다 약 20년이 되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랬으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안 당할 수도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역사적 상상력에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해됐습니까?